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활용을 위한 단어 외우기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파가 버려야 할 5가지 습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를 너무 구분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쉬운 단어하고 어려운 단어가 구분이 되죠. 분명히 중학교 수준의 단어가 있고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가 있고 또 토플 수준, GRE 수준의 단어가 구분이 되는데 그걸 이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또 잘 외워지는 단어, 길고 복잡해 보이는 단어, 이런 어떤 단어의 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의 구분을 버리고 내게 필요한 단어 아니면 상황에 맞는 단어 이렇게 둘로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내게 필요한 단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질병의 이름,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내가 만약 천식이 있다. 외국 여행을 하든 아니면 뭐 외국에 살든 어떤 식으로든 뭐 그 사실을 알려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혹은 뭐 한국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우에 에즈마라는 단어, 천식을 뜻하는 에즈마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려운 단어니까 몰라도 되냐? 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길고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예를 들어서 질병 이름 같은 거 내게 꼭 필요한 단어라면 난이도를 따지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중요한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unsubstantiated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길고 복잡해 보이는 단어인데요. 좀 어원으로 분석을 해보면 물질이라든지 뭐 실체 같은 걸 얘기하는 substance하고 어원이 같죠. 그래서 substantiate이라는 게 실질적이라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unsubstantiated니까 실제 어떠하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 단어지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내가 보낸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근거가 없어 보인다, 증명이 안 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 단어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unsubstantiated.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어떤 문서에 등장을 했다면 그 단어가 아무리 길건 아무리 복잡해 보이건 상관없이 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뭐 이메일을 쓰게 되면 거기에 쓰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난이도와 복잡함에 상관없이 내가 꼭 외워야 될 단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에는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를 나누어서는 안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 상황에 맞는 단어인데요. 책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은 테일러라는 단어는 재단사를 얘기하죠. 양복을 만드는 사람, 재단사를 테일러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동사로 쓰면 우리말 맞춤식, 맞춤형 뭐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문에 보면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에서 니즈에 맞추다, 맞춤형 이런 걸 얘기할 때 테일러라는 단어를 적절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정을 우리 계획에 좀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역시 테일러를 활용하고 있죠. 테일러라는 단어가 재단사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쉬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일정을 우리의 계획에 맞춰달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쓸 것 같지만 쉬워 보이는 테일러라는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 단어는 쉬운 단어인가 어려운 단어인가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쓰이는 단어라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이고 그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라면 그 단어가 쉬운 단어인지 어려운 단어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테일러라는 단어의 우리말 뜻 재단사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 단어를 외웠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겠죠. 자, 이어서 상황에 맞는 단어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점심을 사줬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겠죠, 상대방은.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오늘 점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메일 같은 걸 보낼 수 있겠죠. 그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쉽고도 적절한 표현은 거기 나와 있는 Thank you for the nice lunch죠. 오늘 좋은 점심, 맛있는 점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 밑에 나와 있는 Thank you for the extravagant lunch라는 문장을 실제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한테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정중하고 근사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생각에서 예전에 영어를 공부했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근사한이라는 뜻을 지닌 그 럭셔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고 extravagant라는 말을 생각해낸 다음에 아주 호화로운 좋은 점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된 거죠. extravagant는 쓸데없이 사치스러운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끼리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어색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클라이언트한테 감사한다는 뜻으로 Thank you for the extravagant lunch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서 보내면 사치스러운 점심이라는 말이 되니까 뭔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비아냥이랄 것까지도 없이 매우 어색한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extravagant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근사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에 맞는 단어가 아니고 상황에 맞는 단어는 모두가 알고 있는 nice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어려워질수록 문장이 근사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에 민감해지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단어 그리고 상황에 맞는 단어를 구사하는데 더 민감해져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어려운 단어는 난 외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엔 정말로 길고 복잡한 단어를 외우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를 자꾸 구분하려는 그런 습관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 단어를 외우지 않으려는 그런 핑계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버려야 할 습관으로 무작정 머릿속에 저장만 하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책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단어를 보통 왼쪽처럼 무질서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죠. assume, 추정하다, consider, 고려하다, 그 다음에 meditate, 명상하다 이렇게 우리말이랑 영어랑 짝지어서 머릿속에 막 쌓아놓는 그런 방식으로 무질서하게 단어를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오른쪽 그림처럼 체계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와 관련된 단어는 think라는 단어를 범용 단어로 두고 범용 단어라는 개념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된 단어들을 같이 묶어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consider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고려할 때, assume은 추정하거나 가정할 때, meditate은 명상할 때, 그리고 imagine은 상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서로 묶어서 기억을 해놔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꺼내서 그 단어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딕셔너리 말고 thesaurus라는 게 있죠.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말하자면 동의어 사전이나 반의어 사전 같은 것을 thesauru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thesaurus.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보여드리는 건데요. 거기 보면 synonyms for think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think라는 단어의 동의어죠. 제가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동의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자,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assume도 있고요. consider도 있고요. 쭉 내려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단어들이 다 있는데 이 thesaurus는 글을 쓰거나 문장을 쓰거나 할 때 내가 어떤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단어가 뭐가 있나 혹은 내가 원하는 뉘앙스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볼 때 쓰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thesaurus에서 찾아보면 단어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모르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당연한 것이 이 thesaurus가 한국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원어민들이 보고 글 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어휘수도 너무 많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를 범용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같이 묶어서 체계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thesaurus를 한 번쯤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표현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thesaurus를 반드시 찾아보실 걸 권하고요. 무작정 머릿속에 우리말과 영어를 대응해서 막 쌓아두지 마시고 마치 thesaurus를 찾듯이 유사한 단어들을 묶어서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련해서 바로 다섯 번째 습관, 범용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습관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다시 나왔는데 생각하다와 관련된 단어에서 think는 범용 단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좀 더 세세한 뉘앙스를 표현하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범용 단어의 의미인데 거기 보면 범용 단어란
스피킹이 느려지지 않게 도와주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왼쪽은 뉘앙스가 분명히 드러나는 단어를 쓴 거고요. 오른쪽은 범용 단어 think를 가지고 그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고려하다라는 뜻을 지닌 consider를 쓰면 뜻이 좀 정확한데 그냥 더 쉽게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think about을 써도 되죠. 두 번째, 나는 네가 라떼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라떼를 샀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다라는 의미에서 assume을 쓰면 그 의미가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되는 거지만 assume 대신에 범용 단어 그냥 think를 써가지고 I thought you'd like latte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가 잘 통한다는 거죠.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권에 당첨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생각도 못했어 라고 얘기해도 결국 의미는 거의 비슷하겠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consider, assume, imagine이라는 단어가 바로바로 떠올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한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실제로 외국인하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정확한 그 말의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내파들은 더더욱 당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킹의 속도가 느려지고 중요한 자리라면 뭐 진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긴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긴장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피킹이 느려지지 않게 하면서 의미를 전달하려면 범용 단어를 그 자리에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내가 알고 있는가? 1번 yes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정확한 표현을 구사해서 의사소통에 성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우리 입장에서 1번 같은 루트를 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말을 하는 순간에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2번처럼 그런 경우에는 범용 표현에 의존해서 역시 의사소통에 성공한다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킹이 어렵고 영어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자꾸 1번 루트만 타려고 yes라고 답하고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고 그렇게 의사소통에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구사할 때는 2번처럼 정확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범용 표현에 의존해서 의사소통에 성공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2번 루트를 타는 것을 재미없고 어렵고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영어 실력이 안 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루트를 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범용 표현을 기억하는데 범용 단어를 기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범용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몫을 하는 단어의 예들이 몇 개 있는데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 uncomfortable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뭐 not comfortable이라고 해도 되니까 반대로 뭐 마음에 든다면은 comfortable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만족과 불만족을 다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잔인한 장면을 많이 담고 있는 영화여서 내가 그 영화를 싫어하는 거였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음악이었든 아니면 낯선 자리였든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는 자리였든 뭐 뭐든 간에 불만족스럽고 불편했다 그러면 uncomfortable 혹은 not comfortable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내가 언제든 끄집어내서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세세하게 불편한 것을 말해야 할 때 그 세세한 것들이 생각 안 나더라도 이 단어에 의존해서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commit 혹은 commitm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뭔가 이렇게 성실히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약속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헌신하거나 신념이 있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commit 혹은 commitmen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MENT가 붙은 건 이제 명사겠죠. 그 예전에 대통령이 하는 연설을 영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commit의 과거분 사형인 committed 혹은 뭐 commitment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다 영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 단어가 계속 쓰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긴 하지만 뭐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뜻으로 I'm not so committed to the project now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말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성실히 임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commit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 예로 fake가 있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어떤 것, 그런 것은 전부 페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폐가 위조 지폐여도 페이크라고 얘기해도 되고, 짝퉁 이런 거 다 페이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verything's so fake about him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건 다 가짜 같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런 뜻이죠. 그를 못 믿겠다라고 얘기할 때 fak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범용 단어라 불릴 만한 자격을 지닌 단어들, 여러 몫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루트를 탈 수 없으면 2번 루트를 탈 때 그때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기억할 때 나만의 범용 단어를 생각해보는 작업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치가 상승하다, 뭐 숫자가 올라갔다, 매출이 올랐다 그런 얘기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rise, increase, hike, surge 다 마찬가지 뜻을 지니죠. 그렇지만 나는 rise를 범용 단어로 생각하고 있겠다. 뭐 그렇게 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나는 affect를 기본으로 쓰겠다. 이렇게 나만의 어떤 범용 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condescending, stuck up, cocky 이런 단어들 다 쓸 수 있지만 나는 그냥 condescending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 타령하는 드라마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할 때도 너무 뻔하다, 느끼하다 이런 뜻에서 cheesy라든지 corny라는 단어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멜로드라마 같다라는 뜻에서 melodramatic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그렇게 생각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어휘 공부를 모든 단어를 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 수평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은 범용 단어가 될 만하다. 나는 이 단어를 더 선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까지 해서 그 단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수거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